이강인 충격적인 방출 이유 공개. 발렌시아 이강인 10년 키우고 9억 받았다. PSG는 14일 오전 5시 한국 시간 독일 지그날 이두나 파크에서 열린 도르트문트와 2022에서 2023 시즌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조별리그 F조 최종 6차전 원정 경기에서 1에서 1로 비겼다. 이로써 F조 16강 진출팀이 모두 가려졌다. 도르트문트가 승점 11, 3승 2무 1패, 로조 1위. PSG가 승점 8, 2승 2무 2패, 2위로 16강에 진출했다. 같은 시간 뉴캐슬을 2에서 1로 꺾은 AC 밀란이 승점 8, 2승 2무 2패로 PSG와 승점이 같았지만 승자승에서 밀려 16강 진출이 무산됐다. 왼쪽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한 이강인은 68분을 소화했다. 슈팅 3차례를 때리며 분전했지만 공격 포인트는 올리지 못했다. PSG는 4-3-3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최전방 3톱에 바르콜라, 킬리안 음바페, 콜로 무아니가 섰다. 공격 2선에 이강인, 비티냐, 워렌 자이르 에메리가 출격했다. 포백은 리카 에르난데스, 슈크리니아르, 마르키뉴스, 하키미가 형성했다. 골키퍼 장갑은 잘루이지 돈나루마가 꼈다. 이강인은 4경기 연속 선발 출전을 이어갔다. 도르트문트는 4-2-3의 1전형으로 맞섰다. 최전방 필크루크를 필두로 공격 2선의 아데에미, 로이스, 바이노 기튼스가 섰다. 브란트와 웨즈찬이 중원을 형성했다. 포백에는 벤세바이니, 훔벨스, 쥘레, 볼프가 포진했다. 골문은 코벨 골키퍼가 지켰다. 경기 초반 팽팽한 흐름 속에서 이강인의 킬러 패스가 나왔다. 전반 5분 이강인이 전방으로 쇄도하는 바르콜라를 향해 전진 패스를 찔렀다. 이강인의 패스가 기점이 돼 PSG 공격이 전개됐지만 슈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도르트문트가 경기 첫 슈팅을 때렸다. 전반 10분 루이스가 아크서클 부근에서 땅볼 슛을 때렸지만 돈나룸마 골키퍼가 몸을 날려 쳐냈다. PSG도 비티냐의 묵직한 중거리 슛으로 맞섰다. 전반 12분 비티냐가 아크서클 뒤에서 강한 오른발 슛을 때렸다. 바운드된 볼을 코벨 골키퍼가 막아냈다. 2분 뒤 울프가 훔멜스의 패스를 받아 페널티 박스 중앙에서 슈팅했지만 골대 왼편으로 벗어났다. 이강인이 천금 같은 기회를 놓쳤다. 전반 16분 박스 오른편으로 침투한 콜로 무아니가 중앙에 이강인을 향해 낮게 크로스했다. 이강인이 노마크 찬스에서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슈팅이 너무 꺾이며 골대 왼편으로 벗어났다. PSG의 선제골이 도르트문트의 센터백 쥘레의 미친 수비로 무산됐다. 전반 17분 전방으로 재빨리 쇄도한 음바페가 동료의 로빙 패스를 받아 골키퍼까지 제치고 슛을 때렸다. 골과 다름없던 슈팅을 어느새 골문으로 침투한 쥘레가 급히 발을 뻗어 막아냈다. 이강인의 두 번째 슈팅이 골문을 한참 벗어났다. 전반 18분 코너킥 상황에서 수비가 걷어낸 볼을 이강인이 박스 왼편에서 슈팅했지만 볼이 빗맞으며 골문 왼편으로 나갔다. PSG가 전반 중반 이후부터 주도권을 잡았다. 전반 20분 바르콜라가 박스 왼편에서 수비수를 제치고 오른발로 감아찼지만 볼은 골대를 맞고 나왔다. 이어 전반 24분 음바페가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콜로 무아니를 보고 전진 패스를 찔렀다. 골문까지 드리블 돌파한 콜로 무아니가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방향만 살짝 바꿔 슈팅했지만 골대 오른편으로 살짝 벗어나 아쉬움을 삼켰다. 경기 긴장감을 높이는 공방전이 이어졌다. 전반 26분 마르키뉴스가 골문에서 제대로 걷어내지 못한 세컨볼을 루이스가 기습적인 왼발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했다. 골과 다름없던 슈팅을 돈나룸마 골키퍼가 동물적인 감각으로 쳐냈다. 도르트문트가 또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다. 전반 32분 웨즈찬이 아크서클 뒤에서 때린 중거리 슛을 돈나룸마 골키퍼가 쳐냈다. 이어 아데에미가 빈 골대를 향해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골대 위로 한참 벗어났다. 날카로운 슈팅이 오간 뜨거웠던 경기는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
전반 막판 양팀은 한 차례씩 기회를 가져갔지만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전반 45분 음바페의 감각적인 전진 패스를 받은 콜로 무아니가 박스 안에서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코벨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이어 전반 종료 직전 훈멜스 헤더가 골문을 외면했다. 전반전은 0에서 0으로 종료됐다. 후반 시작하자마자 도르트문트가 묵직한 중거리 슛을 때렸다. PSG 진영 중앙에서 볼을 잡은 브란트가 이강인을 앞에 두고 중거리 슛을 때렸고 돈나룸마 골키퍼가 몸을 날려 쳐냈다. 이강인이 발리 슛이 터졌다. 공격에 가담한 하키미가 박스 중앙에서 때린 슛이 맞고 나오자 이강인이 아크서클 뒤에서 슈팅을 시도했다. 볼은 골키퍼 정면으로 향해 아쉬움을 삼켰다. 도르트문트가 선제골을 터뜨렸다. 후반 6분 마르키뇨스와 하키미가 후방에서 패스를 주고받을 때 도르트문트가 전방 압박을 가했다. 볼을 빼앗은 도르트문트가 공격을 전개했다. 박스 안에서 볼을 잡은 필크루크가 자이르 에메리를 제치고 중앙으로 침착하게 패스했다. 아데에미가 왼발 논스톱 슛으로 연결해 골망을 갈랐다. UCL 2호 골을 터뜨린 아데에미는 백덤블링 골세리머니를 펼쳤다. PSG가 바로 동점골을 터뜨리며 경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후반 11분 음바페가 왼쪽 측면에서 박스 안까지 드리블 돌파해 중앙으로 패스했다. 뒤에서 쇄도하던 자이르 에메르가 강력한 오른발 슛을 때려 골망을 흔들었다. 자이르 에메리의 UCL 데뷔골이었다. 도르트문트가 반격했지만 돈나룸마 골키퍼의 동물적인 선방이 막혔다. 후반 17분 말렌이 박스 바깥에서 오른발 슈팅을 때렸지만 돈나룸마 골키퍼가 몸을 날려 쳐냈다. PSG는 후반 23분 이강인을 빼고 마누엘 우가르테 투입하며 중원을 변화했다. 음바페가 골망을 흔들었지만 오프사이드로 득점이 취소됐다. 후반 31분 하키미가 오른쪽 측면에서 전방의 음바페를 향해 대지를 가르는 패스를 찔렀다. 음바페가 골문까지 드리블 돌파해 골망을 흔들었다. 하지만 비디오 판독, VAR, 결과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후반 막판에 접어들자 도르트문트는 굳히기에 들어갔고 PSG는 볼 소유를 높이며 공격을 이어갔다. 후반 추가 시간이 6분 이주어졌다. 비기기만 해도 올라가는 양팀은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을 펼쳤다. 힘을 뺀 채 볼을 돌리며 무리하게 공격을 하지 않았다. 경기는 1에서 1 무승부로 종료됐다. 레비는 날 칭찬했다. 몇 달 후, 난 토트넘에서 경질됐다. 지금도 이해 안 되는 순간. 해리 레드냅은 여전히 토트넘 호스퍼에서 경질된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잉글랜드 출신의 레드냅, 많은 감독 경력을 지니고 있다. 1983년 본머스의 지휘봉을 잡은 것을 시작으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포츠머스, 사우샘프턴, 퀸즈파크 레인저스, QPR, 요르단 대표팀, 버밍엄 시티 등을 지도했다. 토트넘을 지휘하기도 했다. 2008년 10월, 레드냅은 후안데 라모스의 뒤를 이어 토트넘에 선임됐다. 당시 토트넘은 꼴찌와의 승점차가 4점밖에 나지 않는 등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 레드냅은 토트넘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뤄냈다. 2008에서 9시즌 부진에 빠져있던 토트넘을 8위까지 올려놓았으며 그 다음 시즌엔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진출권을 획득했다. 2011-12 시즌엔 짧은 기간 동안 토트넘 팬들이 리그 우승에 대한 꿈을 꾸게 하기도 했다. 토트넘에서의 통산 성적은 198경기 98승 48무 52패, 50%의 육박한 승률을 자랑하는 등 감독으로서 최전성기에 있었다. 그러다 돌연 토트넘을 떠났다. 2012년 여름, 파비오 카펠로의 뒤를 이어 잉글랜드 대표팀으로 부임할 것이라는 추측이 오갔지만 레드냅의 목표는 토트넘에 남는 것이었다. 하지만 레드냅은 2012에서 13 시즌을 앞두고 돌연 해임됐다. 그는 아직까지 이를 이해하지 못했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 ESPN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토트넘에서 경질된 것은 정말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나는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내가 잉글랜드 대표팀을 맡을 기회가 있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잉글랜드 대표팀에 부임되지도 못했고 토트넘에선 잘렸다. 정말 이상한 애였다. 라고 전했다. 이어 2011년 말 크리스마스 파티를 했을 때 다니엘 레비는 나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그때 1군 코치였던 조던이 내게 와서 다니엘은 원래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진 않는다. 하지만 정말 대단하다. 오늘 당신에게 정말 많은 감정을 보여줬다라고 말했다. 레비는 내가 한 일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말을 했다. 그러고는 몇 달 후 나는 직장을 잃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레비와는 사이가 좋다. 라고 덧붙였다. 레드냅은 토트넘의 또 다른 구단주인 조 루이스가 힘을 쓴 것이 아니냐고 추측했다. 그는 솔직히 조 루이스가 큰 역할을 한 것 같다. 이와 관련된 일이 있다. 루이스와 나는 선수 기용에 있어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다. 나는 내 의견을 고수했다. 그것이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생각한다. 라고 밝혔다. 3. 축구 천재 박주영. 조용히 잊히기를 원하나? 지난 3일 울산 문수축구 경기장에서 열린 울산 현대 전북 현대전 경기에 앞서 홍명보 울산 감독은 박주영 플레잉 코치 38에게 은퇴 경기를 제안했다. 리그 2연패를 이미 확정한 뒤 열리는 마지막 홈경기 겸 시즌 최종전. 이 연패를 자축하면서 베테랑을 보내기에 적당한 기회였다. 그러나 박주영 답변은 NO였다. 홍 감독은 주목을 받으면서 떠나는 걸 원하지 않은 눈치였다. 며 선수의 뜻이니 나도 기꺼이 수용했다고 말했다. 2022년 울산은 17년 만에 리그 정상에 올랐고 시즌 홈 최종전에서는 2호 플레잉 코치 은퇴식이 열렸다. 같은 플레잉 코치인 박주영은 비슷한 제안을 거절한 것이다. 박주영은 올해 1초도 그라운드를 밟지 못했다. 2021년 FC 서울 소속으로 17경기에 출전했지만 골을 넣지 못했고 그 해를 끝으로 울산으로 이적했다. 2022년 6경기 출전에 슈팅 2개, 파울 2개가 울산에서 기록한 전부다. 홍 감독은 박주영은 후배들과 함께 훈련하면서 좋은 분위기를 이끌었다. 며 선수단과 코칭 스태프 간 가교 역할을 정말 잘했고 그게 이 연패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박주영은 지금까지 K리그에서 12시즌을 치르며 285경기에 출전했고 76골, 23어시스트를 기록했다. 공격 포인트 100개에 딱 1개를 남겼다. 서울에서 뛰다가 AS 모나코, 아스널, 셀타 비고, 와퍼드 FC, 알샤바브 등에서 7년을 보내다 2015년 서울로 컴백했다. 2010년 홍명보 감독에 의해 병역 기피 논란 끝에 아시안게임 대표로 선발돼 광저우 아시안게임 동메달에 힘을 보탠 뒤 2012년 다시 홍명보 감독의 부름을 받아 런던 올림픽에서도 동메달을 따냈다. 아시안게임, 올림픽 모두 와일드카드 선발, 엄청난 논란 속에서도 홍 감독은 박주영을 지지했다. 박주영이 내년에 어떤 역할을 맡을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플레잉 코치를 그대로 하는 것. 아니면 선수를 조용히 그만둔 뒤 전업 코치를 하는 것 둘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홍 감독은 아직 본인이 내년도에 어떻게 뭘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의사다. 본인 의사를 존중해 내년 업무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영은 2000년대 초중반 한국 축구계를 뒤흔든 엄청난 공격수였다. 정확한 판단력에 이은 유려한 드리블의 상대. 선수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졌고 정확한 송곳 슈팅에 골키퍼도 꼼짝도 못했다. 축구 천재라는 닉네임에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기량이 발군이었다. 미디어 앞에서 다소 소극적이면서도 때로는 회피하는 인상까지 준 게 옥의 T라면 T다. 내년에도 박주영을 볼 수 있을까? 본다면 어디에서 자주 볼까? 그라운드에서일까? 벤치에서일까? 엄청난 슈퍼스타가 은퇴식 없이 조용히 잊히는 걸 원하는 팬은 별로 없을 것 같다.